10월 31일은 헬로윈데이입니다. 헬로윈데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어린이 축제로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탕과 초콜릿 등을 얻는 축제의 날이죠. 이제는 우리나라도 제법 헬로윈데이에 대한 문화가 자리 잡히고 각종 분장을 하면서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오싹함을 즐길 만한 영화를 찾기도 하는데요. 바로 지난 25일 개봉한 영화 창궐입니다. 밤에만 활동하는 산자도 죽은 자도 아닌 야귀가 창궐한 세상, 그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나라 안팎의 살림은 어려워지는데 백성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왕 이조. 세자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조선의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절대악 김자주는 그들을 역적으로 몰고 왕에게 보고하며 결국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죠. 이것은 나에 대한 역모다. 속히 주국장을 열라. 내 친히 역도들을 추국할 것이니. 하지만 그런 부하들의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었던 세자. 제발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강하고 자주적인 조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울부짖으며 아버지인 왕의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세자의 유언장을 보고 청에서 조선으로 돌아온 왕자 이청. 그는 형님의 뜻에 따라 세자민을 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마중 올라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개미 한 마리 살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폐허가 된 조선의 모습. 뭐냐? 전쟁이라서 난 거냐?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다 밤에만 활동하는 산자도 죽은 자도 아닌 야기떼와 마주하게 되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최고의 무관 박종사관의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야기떼를 소탕하는 그들과 의도치 않게 함께하게 된 이청. 사사건건 김자중과 부딪히게 되고 세상을 구하기 위한 혈투를 시작합니다. 세상을 구하려는 자와 멸망시키려는 자, 조선은 야기떼로부터 안전하게 구해질 수 있을까요? 좀비 소재의 크리처물, 사실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그리 흔한 소재가 아닙니다. 정서적으로도 아직 낯선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지난 2016년 영화 부산행이 1000만 관객을 달성하면서 한국형 좀비 영화에 대한 희망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더 특별함이 더해진 거죠. 시대가 조선시대라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출연한 좀비들, 야귀라고 불리는 그것들. 김성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현빈, 장동건이 이 야귀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또 어떻게 영화를 이끌어갔을까요? 관람 포인트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관람 포인트, 세기의 대결, 현빈과 장동건의 격돌입니다. 내가 살아 돌아와서 놀랬겠어. 그동안 불안감과 스크린을 넘나들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온 두 배우의 첫 조우. 다양한 캐릭터를 자신만의 색깔로 소화하는 매력적인 배우 현빈과 5번의 청룡영화제 수상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대표 배우로 자리매김한 장동건은요, 영화의 중심 캐릭터로 선과 악을 제대로 표현해줍니다. 두 별들의 격돌 기대해도 좋습니다. 야귀는 없습니다. 야귀가 왜 없어? 궁에도 이렇게나 많이 우글대는데. 두 번째 관람 포인트, 신개념 액션의 카타르시스입니다. 4번의 밤, 5종의 무기, 5곳의 장소. 기존에 봐왔던 기술적인 액션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생존적인 무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김성훈 감독은요, 야기떼 소탕을 위해 뭉친 야기버스터즈가 각자의 개성을 나타낸 무기를 사용해서 그 재미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박종사관은 날카로움을 표현할 수 있는 조선시대의 검을, 덕희는 원거리에서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활을, 백일은 스님의 지팡이를 변형한 창을 이용했고, 조선의 백성들은 도끼를 사용해서 사실적인 액션을 보여주는 카타르시스와 여운을 선사했습니다.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데
눈이 변하고 송곳니가 돋습니다. 햇빛을 견디지 못해 밤에만 움직이며 인간의 살을 물어뜯고 피를 마십니다. 야귀에게 물린 사람이 야귀로 변하고 그 야귀는 다시 산 사람을 물어뜯고 야귀가 곧 역병이지요. 그들을 막지 못하면 온 세상에 야귀떼가 창궐할 것이다. 영화 창궐입니다.